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전까지도 핸드폰을 들고 취재에 열중하셨던 장윤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꼭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연결이 안 그러니까요. 되다가.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청취율 전체 1등의 기쁨 나눕니다. 저희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오늘도 3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착착 저희들이 보내드리니까요. 꼭 유튜브 댓글로는 보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꼭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사면초가 태영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공천 녹취 파문, 이른바 공천 녹취 파문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노컷뉴스의 오늘 단독 보도였는데 지난해 지방선거를 할 때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 지역들 시의원과 구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초후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도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원금 장부 내역을 노컷뉴스에서 이제 입수를 했는데 본인 명의는 물론이고 이제 가족 명의로 같은 날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냈던 서울시의원이 있었고요. 본인 명의로 300만 원 내고 지인 4명을 통해서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를 각각 후원한 구의원도 있었고요.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일가족 4명이 270만 원을 모아낸 강남구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난해 1년 동안 기초의원 5명한테서 받은 후원금의 총액이 1,850만 원이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지방선거 전후로 이 후원이 이루어졌고요. 관련 시구 의원들이 모두 태영호 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서 이게 아마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연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김기현 대표도 좀 단호하게 나섰는데 이미 지금 징계 절차가 그 발언 논란 관련해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녹취록 논란, 이른바 이제 공천 녹취록 논란이죠. 이거를 징계 사유로 추가해달라라고 당대표가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MBC 라디오하고 했는데 태영호 의원께서 별도로 사과를 더 하시든지 혹은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상당히 좀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사과가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고 정면 돌파 쪽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9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간에 허락을 받고 녹음할 이유도 없고요.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 그 대화를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녹음이 됐다라고 하면 불법 녹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출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민사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자 간의 녹음을 외부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네. 근데 뭐, 통비법상 네. 양자간의 통비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9명이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많다. 양자간 녹음은 양자간 녹음도 괜찮은데 가능하고 네, 다자간 녹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대화자들 간의 녹음은 문제가 없어요.
대화자들과 그러니까 몰래 도청을 했다, 벽치기를 했다, 무슨 기계를 설치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제3자가. 지금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서 끝까지 색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수사권을 가진 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거지? 뭐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음을 의외로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봤더니 지도부 일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용호 의원과 관련해서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김기현 대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병합심사에서 윤리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당 내에서는 지금 성범죄 말고 다 나왔다. 그러니까 공천 문제, 돈 문제, 역사 인식. 그러네. 네, 당이 어떤 이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해주거나 배려해주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당이 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매우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게 보좌진인지 누군지 지금 유출이 누군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제 기자들이 그야말로 이잡듯이 네. 보좌진들 대상으로 해서 진짜 여당 출입 기자들이 세게 취재를 했는데 거의 전수조사하더라고요. 네, 다 전화 돌리고 다 확인하고 전화 안 받는 사람까지 다 이제 했는데 최종 밤 11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누군지 확정하기 어렵다. 라는 네.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태영호 최고가 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뭐 L 보좌관 뭐 누구 Y 뭐 등등 아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댓글에 그럼 태영호 본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달리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누구냐. 근데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막판에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녹음이라고 하려면은 그 대화에 보좌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기계적 방법이나 벽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도청 장치를 넣어서 미국 CIA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일단 이번 쪼개기 후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고 시군구 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후원한 거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혔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그 뭐 문제 단독 보도를 한 노컷뉴스 쪽에 좀 그 아는 사람이 있어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노컷뉴스 내부적으로는 거의 뭐 시리즈식으로 이제 태용호 의원실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다. 이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쪼개기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 좀 다양한 양태들 의원실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제보자가 누구냐가 이제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이제 나도는 태용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태용호 의원의 그 업무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한국 정치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를 북한 용어라면 총화라는 표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압니다. 보좌진들하고 의원하고 모여서 다 모여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다 녹음이 됐다고 한다면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관련해서 노컷뉴스에서 앞으로 더 다룬다고 하니 그 내용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어제 봉지욱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힘이 이왕지사 김연아 의원 당무감사도 하고 태영호 의원 아마 후원금 쪼개기 부분도 윤리심판원이나 당무감사 내용이 될 텐데 봉지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취재를 했을 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서 수많은 투서 내지는 신고, 당무감사 요청 이런 게 있었답니다. 네. 예. 근데 너무 많아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양두구육 사건 벌어지고 하면서 이제 당직을 대표직을 그만두게 이준석 됐는데. 대표한테 그 얘기 들었었어요. 진짜. 예. 예. 그러면 그 사건들 어떻게 지금 대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태영호 뿐이겠는가라는 질문을 봉지욱 기자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취재 내용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 국민의힘에다가 국민들은 묻지 않겠느냐. 내년이 총선인데 작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했는데 여기 돈 공천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야?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면서 뭐 물론 그중에는 음해성 투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을 했냐 아니면 그냥 통으로 묻었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이 됐고요. 좀 전에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보니까 원래 이제 내일이 목요일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날인데 지금 이제 못하겠구나. 김기현 대표의 지시로 인해서 내일 회의는 일단 취소가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곤란하다. 태영호 최고위원 입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도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 징계 반대 국민모임이라는 조직이 결성이 됐는데요. 오늘 뭐 2만여 명이 서명한 내용을 반대 청원서로 만들어서 당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져서 김기현 체제는 결국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5.18에 관해서는 전부 똑같은 의견을 가진 거는 아니고 뭐 이제 대표자가 이제 말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엇갈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속보 들어왔네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 저녁에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태영호 의원 관련된 녹취록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 다음 주 월요일 5월 8일 그렇죠, 오후 그렇죠. 4시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당겨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 내부 다선 중진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태영호 의원 발이기 때문에 태영호만 징계하고 끝날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김기현 지도부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용산이 우리 당의 모든 분야에 간섭을 하고 용산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다. 이게 네.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원내 지도부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뭐 지금 그렇게 뭐 내려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 안 그러면 본인도 죽는다. 그리고 네, 우리 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 보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민주당은 의총을 했고 오늘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돈봉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정근 녹음 파일, 일명 이정근 파일 안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 2명이죠.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다 자진 탈당을 결정하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오전에 열었는데 그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탈당 선언을 한 거고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일단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사법적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상만 의원도 결백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을 지키는 일인지 가슴 깊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일단 탈당을 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한 이후에 복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어서 이제 기자들이 좀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태영호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서 이거 역시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 대세였는데 당내에서 두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에 커지니까 일단 뭐 지도부가 직접 두 의원을 만나서 자진 탈당을 설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의원도 고심 끝에 이걸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처음 열린 건데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쇄신 의총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의총 분위기 어땠는지 장 기자님 아까 직전까지 막
통화하셨는데 네, 취재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예. 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이 두 분이 의원들한테 그리고 지도부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성만 의원은 나는 뿌리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윤관석 의원은 액수, 규모, 개수가 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만은 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당내 여론이 상당히 있었고요. 본인 두 사람 억울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총은 박광원 시대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물이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의총에서 이런 거 좀 세게 얘기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우리 당에 말이 없어졌어요. 이재명 시대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 말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일부는 매우 좋았다.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싱거웠다. 뭐 더 세게 했어야 됐다. 이걸로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돈봉투와 관련해서 왜 당 지도부가 조사기구를 안 띄우고 차일피일 미뤘냐. 이거 당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미온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된 의원들 초반에 정리했어야지 여태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상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이 쏟아져서 이재명 대표가 살짝 불편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의총 정말 많이 필요하고 총선 앞두고 계속해야 된다. 아예 1박 2일 의총을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3-4번 정도 더 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토론의 입을 털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혁신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논의를 모아가보자 했고요. 박광원 지도부의 입장은 보고는 짧게 토론은 길게 이 원칙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론을 세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다만 당 내부에 있는 혁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척지지 않는 수준에서 원내와 당이 함께 노력하는 경주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약점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약점과 의혹을 어떻게 차단해낼 것이냐에서 하나의 경쟁이 붙었다면 이제는 혁신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쪽이 혁신 경쟁 쪽으로 발을 먼저 떼고 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들 앞에 혁신 경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죠. 다만 어쨌든 족쇄 발목에 지금 태영호, 김재원 또 돈봉투 이런 족쇄들이 그러니까요. 각각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캐비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정근 지금 3만 개인가 6만 개 그거요? 아니요. 그 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쥐고 있는 파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정근을 넘어서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당장 조사기구 띄우고 이 문제 세게 대응을 안 하냐라고 해서 어떤 의원이 이게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가 있다. 이게 적나라한 표현. 네, 죄송합니다. 이 네. 방송에 부적합한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네. 여하튼 산 넘어 산일 수 있는데 지금 조사기구 띄워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또 공개를 하면 그다음에 네. 우리가 바보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위중한 순간에 와 있는데 자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양당이 족쇄를 털어내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 경쟁으로 갈 수 있을지 양당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양당의 실제 정당의 실력이 정당의 정무적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독도에 태극기를 두르고 갔어요. 예, 간 행위도 나름 재밌게 봤는데 일본의 반응이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도를 방문했는데 사실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새삼스럽게 알려진 게 일본 정부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이게 혹시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새로운 양국 사이 이슈로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 땅 독도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글을 독도 방문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기 의원이 또 이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래서 민주당 청년 당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독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고, 그리고 태극기를 함께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또 외쳤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다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NHK 같은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요. 특히 일본 정부 외무성이 이제 말한 것 중에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이 강행됐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일본의 영토다, 이런 주장을 또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에다가 같은 내용으로 좀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에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이 경찰청장이 함께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식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검정 발표를 했었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반복을 해왔는데,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냐, 도대체 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같이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 간섭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축했다라고 하고요.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강한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오후에 찾아봤는데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7일, 8일에 걸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불거지는 거를 어쩌면 이제 피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두고 이제 일본 언론과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국장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마스 간사장도 세게 굉장히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우리나라로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전용기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무슨 생각으로 간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 이걸 영어로 써서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도에 들어갔나 봐요. 첫 번째는 못 들어갔는데 그때 도쿄일보 기자가 왔었대요. 국회 그 출정식 할 때. 네. 그럴 때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유권 주장 헛소리 하지 마라.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럼 도쿄일보 기자가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별말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 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상황을 지켜보고 또 갈 거다. 네, 나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이렇게 그 어깨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는 게 예전에 한일전 할 때 차두리 네네, 씨가 차두리 씨. 차두리 씨가 태극기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던데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 땅 아니고요. 자꾸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일본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 반윤 세력의 이런 격한 움직임에 전술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지, 괜히 여기에 더 일본이 너무 격하게 나가면 반윤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실제로 NHK 보도 내용에도 보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반발심으로 이제 야당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에 간다는데 그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고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종종 즐겨 찾는 유머 관련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정치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곳인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꽤 격렬한 토론들이 오가고 있어서 조금 놀랐던 그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 7일 8일 기시다 방한이요. 방한을 앞두고 오늘 NSC 국장들이 모여서 양국 간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핵심은 그동안 한일 그다음에 한미 이렇게 그 양국 체계에서 삼국 체계로 확장 억제 협의체를 확장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NCG.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반잔을 일본이 기시다가 와서 채우고 가야 돼요. 근데 과연 채울 것이냐? 그 얘기 나오기 이에 쉽지 않을 대한 것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7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암묵적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뭐 이런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국익을 잃는 안보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